박사님, 최근에 키 크는 수술을 받아서 하루 만에 155cm에서 185cm가 된 남성이 뉴스에 떴어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일단 말이. 최근에 우리 카페에 올랐던 그 기사인가? 그냥 보여줘. 요거 맞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기사를 신기하다 뭐 이렇게 올렸나? 하여간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우리 카페에 있는 회원들 정도면 이 기사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될 거라 생각해서 그냥 아무 언급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언급할 가치가 없어서. 이 제목이 근데 너무 황당하네. 수술 받아 하루 만에 30cm가 컸다고? 기사로 나온 거 이게? 네, 기사가 되게 여러 개 났어요. 이 기사가? 네. 이거는 딱 봐도 해외에 무슨 자기 광고성으로 낸 것 같은데 그걸 왜 한국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아쓰지? 한번 쭉 읽어봐 주시겠어요? 제목은 키 크는 수술을 받아 하루 만에 155에서 185cm 된 남성의 실제 후기. 키 작은 사람들이 종종 하는 상상을 실현해버린 남성이 있다. 지난 18일 온라인 미디어 유니레드는 농구선수를 꿈꾸던 알폰소 플로레스의 수술 일기를 소개했다. 알폰소는 어릴 때부터 농구선수를 꿈꿔왔지만 12살 때 성장이 멈춰 155cm라는 작은 키를 갖게 되었다. 16년 동안 큰 키를 원했던 그는 7개월 전 키 크는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다. 수술은 라스베가스 림브 플래스트 X 연구소의 정형외과 의사 케빈 데비파사드 박사가 진행했다. 누군지 아세요? 모르지. 모른다고 못한다 이건 아니지만 클래스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 어쨌든 케빈 박사는 케빈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러네. 왜냐면 호주의 닥터 케빈 테스워스라고 굉장히 훌륭한 의사가 있거든요. 우리 쪽 분야에. 근데 이름이 같아서 그 케빈이 아니고 어쨌든 알폰소의 다리를 분리한 다음 그 사이 연장봉을 삽입해 틈을 벌렸다. 여기에 인공뼈를 삽입해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했다. 이 방식도 영 이상한데. 수술은 1시간 소요됐으며 하루아침에 알폰소는 30cm 키를 얻었다. 185가 된 알폰소는 이제 더 이상 농구선수를 꿈꾸진 않는다고 한다. 대신 농구선수만한 키가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폰소는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드디어 해냈다고 기뻐하며 수술이 생각했던 것만큼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후기를 전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사진이 기사가 나온 거면 이거는 그냥 홍보용 기사인 것 같고 아니면 환자가 올린 후기를 끌어 쓴 거라고 하면 이 내용은 너무 황당무계한 내용이죠. 영상 한 번만. 영상? 분석 한 번만 해주시죠. 수술 후 일주일째 이렇게 걷기를 하는 영상이면 이거는 스트라이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트라이드. 우리 하는 수술 중에 스트라이드라고 있는데 하고 나서 체중 부하가 가능한 그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체중 부하가 가능하다는 거지 하고 나서 일상적인 활동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스트라이드로 수술을 하더라도 우리 인체가 가지는 특성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다리를 늘릴 때 뼈를 절골을 해서 조금씩 늘려야 되거든. 그래야 뼈도 형성이 되고 그 주변의 근육이나 신경들도 조금씩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계를 장착해 가지고 연장을 하게 되는데 그 기계가 발전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일자로프로 했다가 그 다음에 속으로 넣는 걸로 했는데 연장 기간 동안 일어서지 못하는 기계가 됐다가 이제는 연장하는 중에도 일어설 수 있는 기계가 된 게 스트라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 만에 일어섰으면 이거는 100% 스트라이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라이드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바뀌진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스트라이드를 했다 하더라도 수술하고 조금씩 연장하는 거는 마찬가지. 그리고 한번 종아리나 허벅지를 할 때 평균 한 6cm 아무리 많이 해도 8cm 넘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걸 30cm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기사고 이걸 보고 그 이 수술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진짜인 줄 알고 라스베가스로 가는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다리 모양이 조금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다리 모양? 약간 X다리 키가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뭐 허벅지는 되게 굵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그래도 종아리가 긴데 종아리를 더 막 길게 해버리면 종아리가 길어서 예쁘다 보다도
허벅지가 너무 짧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약간 내가 볼 때는 X다리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진짜 문제인 게 해외에서 이 키 크는 수술 받아가지고 합병증 생겨서 오는 사람들도 저한테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후진국,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에서 해가지고 오는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나라에서 진짜 황당무계하게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선진국이라고 해서 거기에 의사들이 다 실력이 좋은 건 아니죠. 이 사지연장술, 변형교정 수술의 이 큰 범위 안에서 이 정말 제대로 된 그 훈련 과정과 지식이나 경험을 축적해서 키 크는 수술은 그 안에 하나의 일부로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 그냥 탁 해가지고 하면 그게 사고를 친단 말이지. 특히 이 수술 같은 경우에 의사마다 이게 평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탁 이거 그 사람들 머리는 돈만 벌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국내도 마찬가지. 딱 요거만 수술 몇 번 보고 내가 이 수술의 전문가다 해가지고 막 광고 퍼붓고 실제로 그렇잖아. 맞아요. 초짜가 하루아침에 전문가 행세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 세계의 공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이런 수술. 이 수술뿐만 아니고 어제 제 고등학교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고등학교 친구 부산. 네. 목이 아파서 그 목 CT를 찍었다가 목 CT를 찍으면 이제 머리도 약간 좀 잘려서 이렇게 나오잖아. 거기서 이제 머릿속에 뭐가 발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락이 와서 이렇게 그 친구 같은 경우 이제 나도 모르니까 나는 내가 그 해당 과에 내 동기한테 연락을 해서 누가 선수냐 물어봐서 그 선수를 알아서 그 선수한테로 보냈거든. 나도 이제 의사인데 한 칸만 옆으로 가도 누가 전문가인지 몰라요. 진짜 전문가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못 찾을 가능성도 많거든. 진짜 전문가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그게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 단순 네이버 포털에만 검색을 하면은 누군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든 이제 우리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밖에 없잖아. 찾고 많이 읽고 하다 보면 그래도 가까워질 확률은 높겠죠. 기사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를 정리를 하면 이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광고성 기사 조심하라는 거. 두 번째, 일단 여기 나오는 키 크는 수술 관련한 내용으로 치면 하루아침에 30cm는커녕 하루아침에 1cm도 안 돼요. 이렇게 키 크는 수술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금방 뭐가 되고 금방 몇 cm가 크고 이런 기사라든지 어떤 이야기가 있다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여기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이런 수술했다라고 나왔는데 진짜 이건 조심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운동 선수라든지 아니면 몸을 사용하는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은 이 수술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골키퍼도 그런 오는 친구들 간혹 있거든. 골키퍼도 키가 커야 되나 보더라고. 그런 경우는 이제 무조건 나 돌려보내지. 그런 사람들은 절대 수술하면 안 된다. 그러면 키 수술에서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이거는 삭제. 네.